안녕하세요, 컴바이컴 최 사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컴퓨터는요, 사무용 컴퓨터인데요, 가격이 딱 60만원 하는 컴퓨터입니다. 구매자 분께서 대략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 업무용 컴퓨터, 사무용 컴퓨터를 견적을 문의하셨는데 어떻게 상담하다 보니까 6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업무용, 사무용으로 컴퓨터 꾸밀 때 보통은 가장 저렴한 컴퓨터를 찾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품가가 좀 올라가서 가장 저렴한 사무용 컴퓨터가 한 30만원 초반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무용 하면은 조금 저렴한 컴퓨터, 빠르지 않아도 되는 컴퓨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업무에 따라서는 사무용이라도 좀 더 빠른 컴퓨터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무용 컴퓨터 상담할 때 대략 구입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또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저렴하게는 30만원대에서 비싸게는 200만원 넘어가는 컴퓨터까지 구매를 하시거든요. 물론 알뜰하게 30만원대 컴퓨터 하셔도 업무는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조금 더 10만원, 20만원 올라가면서 업무가 좀 더 쾌적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도 좀 내려가고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딱 60만원 정도 하는 컴퓨터 사양이 업무용, 사무용으로 가장 적정한 표준 사무용 PC 사양이 아닌가 싶어서 이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업무를 할 때 구글링을 하고 네이버하고 영상도 좀 틀어놓고 또 엑셀 작업, 워드 작업, 한글 작업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크지 않은 작업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빠르면 그 업무가 좀 더 빠르고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무용 프로그램 중에 엑셀이 있는데요. 이 엑셀 같은 경우에는 작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자료가 늘어나고 시트가 늘어나고 수식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빠른 컴퓨터 성능을 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용으로도 어느 정도 사양 이상이 되는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보여드릴 사무용 컴퓨터는 인텔 i5 11400 CPU를 장착한 사무용 컴퓨터인데요. 인텔을 기준으로 보면 CPU가 듀얼 코어가 있고 또 i3가 있고 i5가 있고요. 그 위로는 i7, i9이 있는데 i5면 중간급의 CPU죠. 이 i5 CPU로는 게임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장 중간에 있는 CPU인데요. 게임용이나 사무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PU입니다. 저렴한 사무용 찾으시는 분들은 듀얼 코어 정도나 i3 정도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빠른 사무용 컴퓨터, 좀 더 고급 사무용 컴퓨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i5 정도 되는 60만원 정도 되는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사무 환경이 좀 더 쾌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양을 볼 건데요. 왜 60만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이 사양이 왜 사무용으로 업무용으로 표준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PU입니다. 설명드렸듯이 i5 11400이고요. 얘가 6코어 12스레드 제품이고 부스트가 4점대까지 올라가는 CPU인데요. 이 CPU가 게이밍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고급 사무용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CPU예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인텔 12세대 CPU가 새롭게 출시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텔 11세대 제품이에요. 인텔 11세대 i5 11400이고 인텔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K자가 안 붙은 i5 제품이 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텔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텔 11세대 CPU가 계속 판매가 되고 있어요. 가격도 오히려 인텔 12세대가 출시되면서 이 제품이 가격이 조금 내려갔어요. 22만원 정도 하는데 괜찮은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보통 이 정도 가격대의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무용 같은 경우에 르노아르 4350G나 이런 걸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르노아르 4350G는 단종이 된 것 같고요. 후속으로 5600G가 나왔는데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30만원 중반대라서 너무 비쌉니다. 오늘 이거 기본 정품 쿨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정품 쿨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가 CPU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LJ1200 소켓의 CPU예요. i5 11400이고 얘가 인텔 정품 쿨러인데요. 일명 초코파이 쿨러라고 하는데 여기에 파란색 라벨이 붙은 정품 쿨러는 이전 세대 10세대 쿨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11세대에 들어간 정품 쿨러예요. 이렇게 보면 얘가 굉장히 얇아 보이지만 묵직합니다. 왜 묵직하냐면 여기에 가운데 구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트 파이프 역할을 하는 구리 심지가 CPU에서 열을 빨아들여서 이 히트싱크가 식혀주는 건데 오늘 사용할 이 11400 CPU 같은 경우에 TDP가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이 정품 쿨러를 사용하셔도 충분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게임을 하겠다,
이 11400에 똑같은 CPU를 가지고 게임을 하실 분들은 사제 공랭 쿨러 타워형으로 된 거로 바꾸는 걸 추천드려요. 예, 하지만 이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이 정품 기본 쿨러로 하셔도 예, 충분합니다. 예, 메모리는 삼성 8기가 3200 램 2개 16기가인데요. 사무용 사용하실 때 메모리는 8기가만 하셔도 사실은 괜찮으신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6기가까지는 어떤 작업을 하시든 간에 속도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요. 얘가 지금 뭐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내리고 오르고 하는데, 요즘 뭐 그래픽카드 가격이 하도 비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뭐 몇천원 오르고 내리는 거는 뭐 감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16기가를 넣었습니다. 이 SSD는 웬디 블루 500기가인데요. SATA 방식입니다. 500기가 SSD고, 이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저희가 M.2 방식보다는 이 SATA 방식의 SSD를 넣었는데,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때는 크게 속도 차이가 없고요. 또 회사의 업무용으로 들어가는 컴퓨터에는 나중에 그 데이터를 빼야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SATA 방식의 SSD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급의 가격대의 M.2 방식의 SSD는 D램이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델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무용은 D램이 탑재된 이 SATA 방식의 웬디 블루 사용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예, 시게이트 하드디스크 2TB짜리 넣을 건데요. 이 우리가 지금 SSD가 오늘 500기가잖아요.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사무용으로 사용할 때 사실은 SSD 500기가도 굉장히 큽니다. 윈도우 깔고 뭐 프로그램 이것저것 설치하고 해도 많은 용량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업무를 볼 때 엑셀 파일이 아무리 많고 뭐 워드 파일이 많고 한글 파일이 많아도 이 데이터 양으로 치면 몇 기가 되지 않고 몇십 기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이 SSD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 하드를 왜 집어넣었냐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양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하드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하드디스크 넣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 하드가 한 65,000원 정도 하는데, 이걸 왜 넣냐면 회사에서 중요한 데이터 백업용입니다. 우리가 이 윈도우가 설치되는 SSD에 같이 데이터를 넣을 경우에는 데이터 보관할 때 이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윈도우가 날아갔을 경우에 이 데이터 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조 하드가 있을 경우에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놓으면, 양이 많든 적든 여기다 넣어놓으면 윈도우가 날아갔어요. SSD에 설치한 윈도우가 날아갔을 경우에 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윈도우를 그냥 여기서 날려도 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는 여기 있으니까 안전하게 윈도우를 재설치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하드디스크가 없다고 치면, 이 SSD만 있다고 치면, 이 윈도우를 재설치하기 위해서 부팅이 안 되는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빼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번거롭고 일반 소비자분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나 데이터가 중요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양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이렇게 비용을 좀 들여서 하드디스크를 설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 데이터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용이나 사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데이터가 어찌되었든 중요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하드디스크 넣는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백업은요, 이 하드에다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장 하드에 따로 또 보관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예, 메인보드는 ASUS 프라임 H510M-2입니다. 오늘 CPU가 11400인데요. 사무용이나 또 간단한 게임용으로는 H510 보드 정도만 사용하셔도 되고, 고사양의 게임을 하실 분들은 같은 CPU에도 B560 보드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인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ASUS H510 메인보드인데요. 아주 저렴한 메인보드도 아니에요. 예, 메인보드 이렇게 보시면 히트싱크가 없는데요. 오늘은 사무용이기 때문에 이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건데, 사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CPU 발열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메인보드 사용하셔도 되고요. 게이밍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CPU가 좀 더 고퀄력으로 발열을 내기 때문에 히트싱크 있는 제품들, 뭐 B560 제품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사무용으로 하실 때는 이 정도 메인보드 사용하시는 것도 충분하고요. 예, 오늘 사무용이라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 사양인데요. 메인보드에 보면 D서브 단자가 있고요. 여기 HDMI도 있고 DP 포트 1.4도 있습니다. 이 포트가 3개가 있어서 이게 3개를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다. H510 보드에서는요, 이 D서브는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HDMI나 DP는 둘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 얘를 못 사용하는 거죠. 얘를 사용하면 얘를 못 사용하는 거고. 그래서 듀얼 모니터 하실 경우에는 이 두 가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픽 단자에서 나오는 해상도가 다른데요. 이 D서브 같은 경우에는 풀 HD까지만 지원을 하고,
이 HDMI나 DP 같은 경우에는 QHD, 4K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할 때 이 단자만 보고 손님한테 QHD 이상 2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보드 가지고 견적을 내서 출고한 적이 있는데 이분께서 실제로 해봤을 때 제가 실수를 한 거죠. 실제로 이 2개를 연결했더니 당연히 한쪽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 컴퓨터가 아니고 삼촌 회사의 컴퓨터를 소개를 해주신 건데 이게 난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FHD밖에 되지 않고 이 단자는 4K QHD가 되는데 한 개만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바꾸긴 어렵고 해서 제가 그때 GT710 그래픽카드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모니터 하나만 사용하실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 중에 하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QHD 이상 4K 이상 모니터를 2개를 사용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B560 보드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B560 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른 메인보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B560 어로스 엘리트인데요. 기가바이트 거예요. 뭐 제조사 이런 건 상관없고 B560 들어간 건데 여기 보시면 얘 같은 경우에도 HDMI랑 DP가 있습니다. 둘 다 있는데 얘는 이 2개를 동시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H510보다 가격은 5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QHD 모니터 이상을 2대를 사용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굳이 그래픽카드 다르실 필요 없고 메인보드를 등급을 올려서 그러면 히트싱크도 많이 있고 메인보드의 품질도 더 올라가잖아요. 5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메인보드 바꾸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2인치 뭐 27인치 모니터 4K로 2대 연결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급 사양에서 메인보드를 이거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메인보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입니다. 묵직한데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캐슬론 M500W입니다. 오늘 사양이 내장 그래픽 사양이기 때문에 500W 전격이 파워를 넣었고요. 500W 전격 파워면요 GTX 1660 슈퍼나 이런 정도 그래픽 카드까지 충분히 장착 가능한 그런 파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게이밍 사양으로 변경하실 경우에 그래픽 카드를 추가하실 경우에 이 파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양이 게이밍 사양으로 확 변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이크로닉스 500W 파워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이 마이크로닉스 500W 파워가 이 캐슬론이 있고 또 클래식2 풀 체인지 모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원래는 그 클래식2 풀하우스가 더 저렴하고 얘가 좀 더 2-3천원 비싸요. 2-3천원 차이인데 얘가 퀄리티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2-3천원 이상의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마이크로닉스 500W 파워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2 하지 않고 이 캐슬론으로 견적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모델이 할인 행사도 하고 있어요. 전체 금액에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얘가 원래 한 49,000원 이렇게 하던 모델인데 42,000원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클래식2보다 더 저렴해요. 그런데 클래식2는 가격 할인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클래식2가 가격이 더 높고요. 품질이 더 좋은 캐슬론이 가격이 더 낮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를 왜 행사를 하냐면 그냥 눈칫밥인데요. 이 캐슬론을 소비자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클래식2가 워낙 명성이 있고 그 이름에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클래식2 풀체인지 모델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품이 재고가 많이 남아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가격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를 사용을 해야 하고 얘가 만약에 클래식2보다 가격이 2-3천원 더 비싸더라도 이 캐슬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얘 케이스는 안텍사의 NX200M 케이스입니다. 오늘 사양이 고급 사무용 빠른 사무용이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도 조금 고급감 있는 케이스를 넣었는데요. 이 케이스가 2만원 후반대의 제품인데 딱 보시면 이게 뭐 영상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셔서 사무용이나 이렇게 점잖은 컴퓨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 보시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세요. 이 케이스는 저희가 계속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강화 유리로 되어 있고요. 내부에 보면 케이스팬이 후면에만 있는데요. 오늘 사양 같은 경우에 발열량이 굉장히 적은 사양이기 때문에 이 배기팬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전면이 이렇게 풀타공 되어 있기 때문에 흡기를 쫙 해줘서 뒤에서 배기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케이스에는 LED가 전혀 없기 때문에 LED 싫어하시는 분들에게도 적합하고 또 사무실에서는 LED가 또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또 CPU 쿨러도 정품 쿨러 사용하기 때문에 LED가 전혀 없는 사양이에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도 이렇게 뭐
이쁘고 그런 건 없는데 사무실에 놨을 때 되게 고급지다, 점잖은 컴퓨터네, 이런 사양입니다. 예, 완성된 모습이 그렇게 뭐 화려하고 이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조립해서 완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사양이 오늘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럴 사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구글링도 해보고 영상도 보고 사무할 때 얼마나 쾌적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딱 60만원 너무 빠른 고급 사무용 PC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프로, 너는 이거 사무용 컴퓨터 테스트할 때 게임하고 있냐? 저 게임 테스트 하는 줄 알았는데요. 게임 테스트 뭐 내장 그래픽인데 무슨 게임 테스트를 해. 지금 뭐 하는 거야? 롤 하고 있어요. 롤? 잘 돌아가? 예. 프레임이 몇 나오냐? 프레임 130대. 130대? 예. 프레임이 지금 127 이렇게 나오겠네. 130. 예, 사실은 업무 시간에 그냥 게임하는 거 아니고요. 얘가 내장 그래픽이 UHD 73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장이 게임하라고 시켰죠. 예. 이게 지금 르나르 내장 그래픽은 아니잖아. 네. 게임할 때 롤 정도 할 때 어떤 거 같아? 굉장히 뭐 잠렉도 없고 음. 프레임도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롤 할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잖아. 네, 아무 문제가 없죠. 얘가 지금 고급 사무용인데 이런 게임 돌려보는 건 이 정도 게임이 돌아갈 정도로 얘 사무는 무난하게 잘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근데 너 너무 열중하는 것 같다. 요즘도 조립하는 게 게임하는 것보다 재밌냐? 네, 조립이 더 재밌습니다. 너 나한테만 그러는 거 아니야?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게임 테스트 그만해 주세요.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게 조립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관에서 보듯이 지금 켜 있는 건데 LED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봐도 안쪽에도 LED가 안 보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LED가 없습니다. 뚜껑 열어볼게요. 이렇게 유니도어가 되어 있는데요. 열어보면 케이스 팬도 후면팬 하나로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그리고 기본 정품 쿨러 이렇게 장착돼서 쿨링 잘 되고 있고요. 카메라 이렇게 넣으면 여기서 소음이 더 잡힐 건데 이렇게 조용합니다. 예, 뚜껑은 이렇게 닫고요. 예, 이 컴퓨터가 내장 그래픽이 인텔 UHD 730이 들어가 있어서 내장 그래픽도 어느 정도 성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연출을 해가지고 채프로님한테 롤게임 좀 한번 돌려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롤도 지금 프레임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롤 정도의 캐주얼 게임들은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 캐주얼 게임을 잘 돌릴 수 있다는 거는 뭐 사무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저희 유튜브 영상인데요. 유튜브 영상도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고 쿠팡 쇼핑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에 쿠팡이나 이런 쇼핑몰 보실 때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일반 사무용도 다 부드럽게 되겠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빨리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마무리 잘 돼서 출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책상에 올려놨는데요. 책상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도 크기도 적당합니다. 사무용 컴퓨터가 너무 덩치가 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미들타워 같은 경우는 더 키가 높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미니타워이기 때문에 크기도 적당하고 디자인도 좋습니다. 예, 가격이 60만원 정도 하는 사무용으로는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가격인데요. 그렇지만 조금만 가격을 올려보시면 업무가 좀 더 빨라지고 또 효율성도 있고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배제하실 수가 있고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회사에서 업무용, 사무용 컴퓨터 구매하실 때 사장님께 말씀드려갖고 조금 더 좋은 컴퓨터 하시면은 아마 업무 보실 때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실 듯 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장님들이 보신다면 조금 더 투자하셔갖고 이런 컴퓨터 해주시면은 회사 업무 효율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 또 복지 후생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컴퓨터가 또 많이 느리고 버벅버벅하면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또 직원분들도 힘들어하시고 업무 능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또 요 정도 하셔가지고 업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오늘 딱 60만원짜리 빠른 사무용 컴퓨터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업무용 사무용 컴퓨터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사장이었습니다.